안녕하세요, 부반장입니다. 그동안 아창형 카페를 통해 글로서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왔는데요. 10월부터는 제가 포토샵 완기초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다 보면 아마 이미지 편집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패스하셔도 좋을 쉬운 강좌들이에요. 근데 포토샵을 한 번도 안 다뤄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지 편집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게 될 작업이에요. 이미지에 있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 한번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불러올게요. 상단 메뉴에 파일을 누르시고 오픈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가 같이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부분을 전부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저는 작업을 할 텐데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시면 확대가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 축소가 됩니다. 다시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누르시는 만큼 확대가 되죠.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컨트롤 플러스로 200%로 이미지를 확대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중국어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주로 지우기보다는 가림막으로 가리는 형태로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게 나중에 가림막만 지우면 다시 원글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여러분들 이쪽 왼쪽에 있는 툴들 중에서 하단쯤을 보시면은 정사각형,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렉탱글 툴입니다. 자, 렉탱글 툴을 꾹 눌러주시고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덮을 만큼의 그 사이즈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딱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한번 손을 떼보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스라는 속성 창이 나오죠. 요거를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면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건데 색깔이 지금 이렇게 슬래시 되어 있는 거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무지개형 박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미지에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어가지고 색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글씨를 가리기 위해서 배경색과 똑같은 걸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배경색 부분에다가 스포이드를 놓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글씨가 가려지게 되겠죠. 자, 요 옆에 있는 것도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1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테두리입니다. 요 테두리를 지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맨 왼쪽에 있는 테두리 없음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테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상태로 뭐 엔터를 한번 치시게 되면 자, 엔터를 한번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감쪽같이 글씨가 없어진 게 보이시죠? 자, 속성창 잠깐 닫아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가 굉장히 포토샵에서는 중요한데요. 레이어라는 거는 한 장의 얇은 필름들, 얇은 셀로판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한.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글씨를 쓰거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레이어를 한 장씩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내가 잘못하거나 수정할 일이 있을 때 이 레이어만 하나 지워버리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자, 지금 저희가 가림막 레이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 눈 모양을 한번 꺼볼게요. 레이어가 이제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보면 보이시죠? 중국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요 가림막 레이어 만든 것을 보이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중국어를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에다가 한국어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는 이 툴 중에서 T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 툴입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이 이미지 아무 곳에서 빈 곳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빠창업연구소 가방이라고 텍스트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글씨가 너무 크죠? 자, 텍스트를 입력하게끔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는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레이어를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요 상단에 요 텍스트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중간쯤에 72포인트로 잡혀져 있죠. 이게 글씨 크기인데요. 요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18포인트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들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동을 시킬 때는 역시 툴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무브 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움직이게 되겠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 레이어로 올라가면은 글씨가 가려지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하나의 얇은 필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글씨 레이어가 이 가림막 레이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씨 레이어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가림막 레이어보다 위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올려주시면은 글씨가 이제 이렇게 더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맞췄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상하 중앙 정렬, 좌우 중앙 정렬을 해주려면 자, 그 방법은 하나의 레이어를 일단은 클릭을 하시고요. 글씨 레이어,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까 가림막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동시에 영역이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이 두 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툴은 반드시 무브 툴로 클릭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무브 툴로 클릭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 상단에 정렬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상하 중앙 정렬, 요거는 좌우 중앙 정렬,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가 딱 맞게 됩니다. 요게 지금 글씨체가 분홍색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이제 흰 글씨가 더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툴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셔야만 이렇게 상단에 텍스트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바로 색깔을 지정하는 건데요.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중국어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가려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툴 중에서 렉탱글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요거를 가릴 만큼만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떼시면 자, 이렇게 또 속성창이 나오죠. 자, 요 부분이 분명히 면 색깔 지정이죠. 한번 클릭을 하시고 또 이 무지개색 박스를, 오른쪽에 있는 무지개색 박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또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요 배경색하고 유사해야 되니까는 요 배경색 가까운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글씨를 덮은 게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것은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테두리가 1픽셀로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럼 테두리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창을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레이어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쪽같이 또 하나의 레이어로 덮은 거, 저는 이제 이걸 가림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가림막이 또 생긴 겁니다. 이 가림막을 한번 보이지 않게 해보면 다시 글씨가 나타나죠. 이 가림막을 보이게 하면은 글씨를 덮고 있죠. 그쵸? 자, 가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클릭하고 요거를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가림막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 레이어 가림막으로 글씨를 많이 좀 지우는 편이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또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툴 중에 텍스트 툴 클릭하고 다시 한번 빈 곳에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한번 해서 여기다가 또 한국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뭐라고 쓸까요? 예쁜 디자인, 그 다음에 가벼움, 그 다음에 편리성,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클릭을 또 해주시고요. 글씨색이 지금 흰색이라 잘 안 보일 텐데 텍스트의 글씨색은 이걸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상단에 이거 클릭해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타 난 것도 보이네요. 이렇게 오타가 났을 때는 여러분 텍스트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요 텍스트에다가 갖다 대면은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의 사각 영역이 이렇게 싹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쁜 디자인,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다른 레이어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 다시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을 눌러서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약간 가운데 중앙 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클릭 드래그 하신 후에 이걸 딱 손을 떼시면 되겠죠. 예쁜 디자인, 가벼움, 편리성. 말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한번 이렇게 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 배경색이 단색이었기 때문에 글씨를 바꾸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다든지 배경이 약간 그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이미지하고 겹쳐 있어서 글씨가 한 번에 이렇게 렉탱글 툴로 했을 때 이렇게 딱 티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렉탱글 툴을 쓰지 않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법 같은 기능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툴을 보시면은 약간 중간쯤에 데일밴드 모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꾹 한번 눌러보시면 또 팝업이 뜹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나오죠. 스팟 힐링 브러쉬 툴. 자,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클릭을 못하게끔 이렇게 금지 표시로 나오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요 내가 변경할, 지울 이미지를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 이미지는 요 백그라운드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불러왔던 이미지죠. 요거. 그쵸? 껐다 켰다 하면 나오죠. 요걸로 선택을 레이어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요. 지금 여러분들 요 원이 보이시죠? 요 원은 이제 브러쉬 크기인데요. 브러쉬 크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줄이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단축키로 알려드릴게요. 브러쉬 크기는 요 꺽쇠 모양의 디귿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 그쵸? 대가로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꺽쇠 모양을 하나 눌러보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오른쪽 걸 누르시면, 왼쪽 꺽쇠를 누르시면은 대가로를 누르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요 대가로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배경은 그대로 있고 글씨만 지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지워지죠? 자, 요거는 사실은 완전히 글씨만 지운다기보다는 이 포토샵의 기능 중에서 이 주변에 있는 색들과 가장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을 조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브러쉬 영역을 크게 잡으면은 이렇게 글씨들이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브러쉬 크기를 살짝 줄여줍니다. 제가 브러쉬 크기를 줄이는 거는 요 대가로, 왼쪽 대가로죠. 요거를 한번 눌러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약간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지워볼게요. 클릭. 다 지워지죠. 이렇게 클릭으로도 지울 수가 있지만은 클릭 드래그로도 가능합니다. 클릭하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고 손을 떼시면 어때요?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셔서 손을 떼시면
감쪽같이 배경은 자연스럽게 남아있고 글씨만 없어졌죠. 자, 요 스파틀링 브러쉬 툴을 이용하시면은 간단한 배경과 텍스트가 섞여 있는 거에서 텍스트는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큰 글씨로 여행용 가방이라고 한번 저희가 또 입력을 해 볼게요. 텍스트 툴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다가 클릭, 여행용 가방이라고 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텍스트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됩니다. 이럴 때는 아무거나 다른 레이어를 하나 클릭해 주시고 다시 텍스트 레이어를 다시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사이즈를 키울 때, 크기를 키울 때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요 아까 드롭박스로 요걸로 이미지를 조정을 했었죠, 사이즈를. 근데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텍스트 레이어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컨트롤 T입니다. 이렇게 영역으로 텍스트가 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꼭지점 부분을, 아무 꼭지점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경되게끔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횡하고 종의 비율이 정비율이 아니라 막 내가 움직이는 대로 막 바뀌죠.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은 정비율로 이미지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게 됩니다.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적당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클릭을 떼시면,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큰 글씨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이것도 배경하고 똑같이, 배경하고 여행용 가방이 중앙에 이렇게 이쁘게 배열이 돼야 되잖아요. 자, 배경 그림인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어, 여행용 가방 텍스트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두 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정렬 버튼 중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여행용 가방이 너무 지금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행용 가방 레이어 클릭하시고, 역시 무브 툴 클릭이 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내려가지고 방향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면은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아니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상하로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 여러분들이 놓고 클릭을 떼주시면은 이렇게 정확한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아까 영어로 있었을 때 이게 분홍색이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고, 툴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텍스트 툴 선택하시면 상단에 글씨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뜹니다. 여기서 색깔 변경할 수 있는 이 모양을 클릭하시고, 자, 이게 분홍색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분홍색하고 똑같은 데다가 위치해서 이걸 스포이드를 찍어서 글씨를 똑같이 분홍색으로 변경시키고 OK를 누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감쪽같이 중국어와 영어가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조금 쉬운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기존의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의 간단한 그 스킬만으로도 작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조금 허접했지만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반장이었습니다.